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죄가 무엇일까요? 지금으로 보면 집 가진 죄가 가장 지독한 죄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 가진 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집 가진 죄라. 집 가진 죄. 글쎄요, 참. 집 가진 죄라고 하니 너무 좀 막연한 것 같죠? 집을 가진 죄라. 저희 생각을 말씀해 드린다면 집을 가진 죄는요, 열심히 살아온 죄겠죠?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은 죄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한 죄. 이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또한 아들, 딸들에게 집을 마련해 준 죄. 그리고 노후 대비로 월세 받는 집을 산 죄. 또한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재테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세 끼고 집을 산 죄, 이런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아니면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냥 정부가 제공해주는 소형 평수의 임대 아파트, 또 소형 평수의 그런 아파트에 가서 살아야 되나요? 글쎄요,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면요,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을 너무나 집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또 그래요. 1가구 100주택이다. 1가구 200주택이다. 또 작게 본다면 1가구 10주택 이상인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가하게 집이 좀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 일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가구 1주택자나 1가구 2주택 크게 죄를 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집을 사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집을 산다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집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집을 샀어요. 아파트를 샀어요. 오래된 아파트가 됐든 아니면 신축으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됐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들어오죠. 보유세가 들어오죠.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금이 징수가 돼요. 또 세금이 증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팔려 나가지 않습니까? 팔려 나가면 수익이 창출되겠죠. 그러면 주택 사업으로 인해서 벌어놓은 요 돈 가지고 또 다른 아파트를 또 지을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공급이 증대가 되는 거예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팔려 나가야지 공급이 증가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게 또한 마찬가지죠. 아파트를 샀는데, 집을 샀는데 집값이 그나마 올라가줬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되고, 내가 분양권을 샀는데 프리미엄이 3천만 원짜리가 지금은 6천만 원, 7천만 원 됐다. 그러면 어때요? 일단 기분은 좋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소비가 증가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뿐인가요? 또 집이 팔려 나간다는 거는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증가되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인테리어 사업하시는 분들, 하다못해 도배장판이라도 하고 문짝이라도 바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경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삿짐 센터. 이사를 왔다 갔다 한다. 20년 동안 이사 한 번 안 해. 그럼 이삿짐 센터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 힘드시겠죠. 그런데 2년마다, 4년마다, 6년마다 이렇게 이사를 간다. 이삿짐 센터 사장님들도 또 그 밑에서 일을 하시는 알바 하시는 분들조차도 그냥 일당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본다면 대기업이 집이 하나 팔림으로써 먹고 사는 거잖아요. 집을 바꿨다. 23평 살다가 30평으로 바꿨다. 그러면 전자제품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가구 바꿔야죠. 자동차 웬만하면 바꿀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중고차로. 그렇잖아요. 작은 평소에 있다가 큰 평소로 갔다. 헌 집에 살다가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갔다. 왠지 모르게 바꾸고 싶다는 얘기예요. 전자제품도 바꾸고, 냉장고도 바꾸고, TV도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자동차도 바꾸고, 남편도 바꾸고. 그건 각자 판단을 하시고요. 아무튼 이처럼 집이 하나 팔려 나감으로써 대한민국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경기가 잘 돈다는 이야기는 먹고 살만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만약 집이 안 팔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집이 안 팔리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안 들어와요. 들어올 세금이 없어. 그 다음에 세금이 또 부족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회사 입장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미분양이야. 팔려나가지도 않아. 그러면 뭐합니까? 수입이 감소가 되고 심지어 건설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회사들이 부도나. 그러면 공급은 누가 책임져요? 당연히 건설회사가 부도나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가게 입장에서도 내가 5억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2년이 지나니까 이게 4억 2천만 원에. 그럼 기분 나쁘죠. 5억 주고 산 게 4억 2천으로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소비부터 감소가 되겠죠. 지출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다면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테리어를 안 해. 지금 아파트 가격이 5억짜리가 4억 2천 됐는데 도배장판을 왜 하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사를 안 다녀. 이사 비용조차도 부담이 돼. 이렇게 되는 거고, 이사를 안 가니까 전자제품이 됐든 가구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안 팔려 나간다는 거죠. 즉 대기업의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본다면 경기가 잘 안 돈다,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튀어나오는 그러한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정부 때는요, 심지어 빚내서 제발 집을 사라까지 요렇게까지 말을 했잖아요. 그랬던 정부가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하지만은 이제는 집 가진 자들을 마치 죄인 취급한다면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요, 집 가진 죄, 정부가 집 가진 자를 죄인처럼 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본다면 건강보험료가 증가되는 거죠. 2천만 원 이하 월세 수입에 대해서 이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한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고요.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당연히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취득세 강화죠. 조정 대상 지역 1가구 2주택 8%, 1가구 3주택 이상 12%, 비규제 지역 1가구 3주택 8%, 1가구 4주택 이상 12%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보유세 강화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2020년에는 90%고 2021년에는 95%예요. 아무튼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또 인상되고요. 네 번째로 본다면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죠.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혼자 거주도 안 해요. 세대원이 전부 다 가서 거주를 해야 되는 2년 거주 요건이 더 강화됐다는 얘기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추가로 10%에서 20%가 추가 과세가 또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본다면 임대차 3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2년에서 4년으로 전월세 인상을 5% 이내로 기존 집주인까지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입자를 위해서 집주인에 대한 고려사항이 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어제는요,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해가지고요, 전세금을 받아도 0%의 예금 이자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0.8%대인 것 같은데요.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은행 이자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전세금 받아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세 대신 월세 아니면 반전세를 선호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전세를 월세로 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그렇다면 현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을 현재 4%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0월부터는 예정이지만 2.5%로 이거조차도 다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례로 놓고 본다면 현재 전세 5억을 전세 3억과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매월 월세로 66만 6천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를 10월 달부터 2.5%를 하게 되면 41만 6천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러한 부분은 강제성이 없다는
뭐 이렇게 위반을 해가지고 뭐 가태료를 뭐 얼마 부과한다. 또 이런 이야기까지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대기간 만료 시, 즉 4년이 지난 후에는 대폭적으로 뭐 전세금이 됐든 월세금이 됐든 대폭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또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째로 보면 주택연금인데요. 주택을 담보로 뭐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는 거 아닙니까? 시가 9억은 미만만 해당이 되는 거고, 시가 9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8번째로 본다면 대출 규제가 있겠죠. 15억 이상 주택 대출 금지고요. 주택담보대출 규제, 신용대출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집 가진 사람들의 입장, 다주택자 입장에서 본다면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사금융, 즉 사채를 이용하라는 거, 요거밖에 뭐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상과 같은 8가지 집 가진 죄를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참 웃기다는 거예요. 언제는요, 취득세 인하, 보유세 인하, 양도소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인하, 대출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분양가도 그냥 마음대로, 건설회사 마음대로 분양가 자율화를 하지를 않나? 투기 가열지구를 또 해제를 하지 않나? 토지거래 허가지역 해제. 즉, 집을 사라고 또 난리를 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제는 취득세 인상, 보유세 인상, 양도소득세 인상, 일부 지역 분양가 상한제 지정, 투기 가열지구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등.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집 사라고 할 때는 언제인데, 또 이제는 집을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죄 지은 사람처럼 취급을 하니 어이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부가 부동산을, 즉 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면 모든 부동산의 악의 원인은 투기꾼들, 집 가진 사람들로 이처럼 몰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라도 얘기입니다. 물론 뭐 부동산이라는 게 정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회과학이라는 게 A는 B고 B는 C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 또한 뭐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또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 또한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러한 실수와 잘못을 인정을 하고 두 번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책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문득 세상 살아가는 것이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때때로 죄인 취급도 당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역으로 생각한다면요, 어떤 이들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죄, 집 가진 죄가 죄라면 나도 한 번쯤은 그러한 죄를 짓고 싶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집 가진 죄는 한 번쯤은 빨리 좀 겪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